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한 청년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작 자수하기를 두려워하며 망설입니다. 결국 2번이나 문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맞습니다. 그 심리적 갈등 끝에 마침내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경찰들은 순간 얼어붙습니다. 몇 달째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있던 연쇄살인 사건. 토끼로 머리를 찍어 살해된 전당포 노파. 그리고 우연히 현장을 목격했다가 함께 죽은 여동생.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체포영장조차 발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경찰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증거가 발견돼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살인범 중 한 명, 라스콜리코프의 이야기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원래 촉망받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야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너무 없었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어 대학을 휴학했고 월세조차 밀린 채 다락방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의 방은 너무 좁아서 누군가는 관짝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가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그의 머릿속을 망가뜨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다락방에 틀어박혀 있던 그는 어느 순간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을 죽여도 영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빵 하나 훔쳤다고 범죄자가 될까? 그는 나폴레옹을 떠올립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은 그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일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는 예외가 허용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규칙을 따르는 평범한 사람, 그리고 규칙을 만드는 특별한 사람. 그렇다면 자신은 어느 쪽일까? 그는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 시험의 대상은 동네 전당포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뜯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싫어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생각합니다. 저 노파 하나 없어지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름날, 그는 도끼를 숨기고 전당포로 향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노파가 등을 돌립니다. 순간, 도끼가 내려갑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노파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에는 늘 변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 여동생 리자베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평생 언니에게 학대받으며 살아온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인을 저지른 라스콜리코프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끼를 휘두릅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세상을 위한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살인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그를 의심하지 못합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작물도 숨겼습니다. 현장과 연결되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보다 먼저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양심입니다.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열이 오릅니다. 환청이 들립니다. 길을 걸으면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 웃기만 해도 혹시 내 이야기를 하는 건가? 생각합니다. 범행으로부터는 자유인데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형사 포르피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라스콜리코프가 살인사건 전당포에 저당 잡혔던 물건을 찾으러 경찰서에 들렀을 때 보여준 이상한 행동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유죄를 확정할 결정적 물증 즉 스모킹 건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피리는 직감합니다. 범인은 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체포 대신 심리전을 선택합니다. 그는 라스콜리코프를 불러 마치 친구처럼 대화합니다. 차를 마시고 농담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묻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특별한 인간이라고 착각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 순간 라스콜리코프의 심장이 멎을 듯 뛰기 시작합니다. 포르피리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범인을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입니다. 포르피리는 그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체포보다 그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죠. 증거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의 죄책감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라스콜리코프는 무너집니다. 그때 소냐를 만납니다. 소냐 역시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처음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은 세상을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희생은 소냐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논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내가 죽였어. 소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울어줍니다. 살인자를 위해 눈물을 흘린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냐는 말합니다. 광장으로 가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세요. 결국 라스콜리코프는 광장으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차가운 땅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걸어갑니다. 완전 범죄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했습니다. 경찰에게가 아니라 자기 양심에게. 많은 사람들은 이 소설을 살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소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묻습니다. 만약 아무도 모른다면 당신은 죄를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160년이 지난 지금도 죄와 벌이 살아있는 이유는 이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죄와 벌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범죄 소설은 보통 범인은 누구인가? 또는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하며 범인이 잡히는 결과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죄와 벌은 시작부터 범인이 라스콜리코프임을 밝히고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그 후 어떻게 무너지는가? 라는 심리적 파멸의 과정을 추적합니다. 결국 죄와 벌은 살인범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괴물과 싸워 패배하고 다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한 인간의 투쟁기입니다. 여기까지 고요한 서재였습니다.